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리스 구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요 며칠이 아니고 지금 중고차 리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한 달이 좀 넘었죠. 거의 2달, 그렇죠, 석 달째 정도 되나 본데, 그죠?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직접 이제 중고차 매장 또는 중고차 이제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차량 확인도 하시고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복잡하지만, 그죠? 좀 시간도 막 내야 되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진짜 실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막 따지시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몇 군데 가볼 만하고 좀 확인을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은 회원님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역을 보면 일단 그 부산, 그죠? 경상도 부산 쪽하고 그 다음에 여수 쪽, 이쪽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왜 이쪽 지역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거래를 하면서 만나 뵙고 출고를 또 해드리고 이제 여러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플 또는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통화를 해보면 허위 매물이 거의 95% 정도, 90% 정도.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원하는 차량들은 또 고가의 차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르쉐가 조금 많아요. 포르쉐, 그 다음에 뭐 벤츠, BMW, 조금 이제 그 퍼포먼스를 요하는 모델들을 많이 이제 구입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상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을 직접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 중고차를 안내를 해주는 영업사원 분조차도 수입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수입차라는 거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는 고가의 퍼포먼스를 가진 차량들은 흔히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막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출고하면서 워낙 그런 고가의 차량들을 많이 보고 있고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의 컨디션 또는 무엇이 실제로 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뭐 모델들마다 약간씩의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알고 있지만, 중고차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일 그거를 본다 하더라도 매일 문제가 있는 차량들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BMW 디젤 그 내연기관의 차량들은 실제로 4만에서 5만 정도가 지나면 엔진 오일 누유가 약간씩은 비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뭐 벤츠나 아우디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5만 정도 된 차량들을, 중고차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엔진 오일 누유가 전혀 안 비치는 차들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전 차주분이 엄청나게 악셀을 많이 밟고 운전을 많이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내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엔진 오일 누유가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제 특히 사모님들이 우리가 시내에서 라이딩을, 그러니까 아이들 라이딩 해드리고 마트 다녀오시고 주로 이제 이렇게 운전하셨던 차들은 엔진 오일 누유가 전혀 없죠.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거야. 엔진 오일 누유는 살짝 있을 수 있으나 이 차량의
엔진 또는 미션의 어떤 컨디션은 어떻겠어요? 좀 괜찮겠죠.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밟고 다니려면 어떻게 엔진 오일도 자주 갈았을 거고 상태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했을 거니까. 그죠? 근데 사모님이 운전한 차는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 누유는 없을 수 있지만 이 차량을 진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고속도로 딱 얹혀놓고 악셀을 밟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좀 바보 같죠. 좀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밟은 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차량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판매할 때까지 그 차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상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잘 몰라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불안하신 거지. 왜? 수입차를 사면 만약에 이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떡할 건데? 아니, 이게 그냥 일반 국산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입차는 이제 만약에 뭔가 수리하게 됐을 때 부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편안하게 뭔가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고차 리스를 진행을 하면서 차량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김이사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포르쉐 까이엔 또는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를 원하셨어. 근데 사실상 그 회원님께서 저랑 거래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차량을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견적까지 드리려면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가 전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정도 되는 매물을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할 때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그래요. 직접 가셔서 그 차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은 기름값 쓰고요. 시간 낭비하시고 직접 가셔서 그 차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실매물인지 아닌지부터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을 컨디션이 어떤지 다 이제 검수를 하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떠한 그 업체에서 그 맨날 검수하는 업체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갖고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서 인증을 해서 자기는 이제 회사 도장까지 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하에 이제 우리가 보험도 가입을 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며칠 타다 보니까 약간 누유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보험을 가입해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상으로 AS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김이사가.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게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델의 매물 대수가 워낙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타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타 지역에 있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해. 근데 막상 내가 그 차를 알아? 모르잖아. 그럼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매물을 팔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지 나쁩니다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좀 해주고 실매물인지 아닌지부터, 그죠?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게 가격을 코스트를 낮춰주든지 어떤 이런 뭔가 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딜. 그리고 나서 그 차량에 정말 출고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김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죄송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도 저는 안 남더라도 이 차량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고 막 뭐하는 이 중고차 업자 대표들은 약간의 수수료를 챙겨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름값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김이사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수수료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일을 한 사람들, 저는 전화만 할 뿐이잖아요. 그죠? 저는 전화만 할 뿐이고 맨 마지막에 이 차가 움직이게 되면서 사랑의 전시장으로 입고가 돼서 실제로 이 중고차 대표가
저한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매물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내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었는지, 뭐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 이게 진짜인지에 대해서 김 이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고차 이 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치의 수수료율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마저도 좀 없애고 좀 싸게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 그런 일련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연락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가 제가 이제 한두 대, 세 대 정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나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이사님, 이거 좀 더 싸게 안 될까요? 지금 이 수입차 중고차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실제로 이 차를 가져온 지가 한 석 달이 됐는데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고차 업자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좋은 매물을 찾아서 저희가 이거를 고객에게 전달까지 해드리려면 그들이 생각할 때 잡상인이죠, 그죠? 그들이 생각해서 잡상인 거예요. 이 잡상인한테 할인을 해주겠냐고,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어. 고객님이 직접 가서 그 차량을 매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는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에 설명해 드린 부분은 김 이사가 뭔가 다 안내해 드리고 김 이사가 뭔가 다 해드렸어. 그러면 그 차량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김 이사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프리미엄 케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직접 그런 중고차 매매상에 가셔서 영업사원들한테 구입을 하시고 되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저희는 전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AS 센터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중고차 매입해서 중고차를 팔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매입해서 파는 거에 차익을 갖고 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상 그 친구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입차 그냥 신차 딜러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 친구들은 전시장만 있잖아, 그죠? A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뭘 해주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싸게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차 중고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뭐 저렴하게 뭐 2천, 3천, 4천 이렇게 되는 차량들은 사실상 뭐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워낙 매물도 많고, 그 가격대는 워낙 매물도 많고, 뭐 그냥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고차 가격인데 일단 6천만 원 이상, 막 7천, 8천, 이제 요즘 그 뭐 까이엔이라든지 911 막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보다 보면 가격이 거의 억대예요,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킹하고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고차 리스를 고민하시고 중고차 리스를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김이사하고 상담하시고 안내를 좀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김이사를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최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이사한테 꼭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진짜 품위 있게 카톡 주세요. 뭐 제가 뭐 이런 차를 뭐 이렇게 구입하고 싶고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봤더니 뭐 매물이 없어요.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없고, 저는 리스를 승계를 할 게 아니고 저는 뭔가 이 현금 차량을 새로이 리스를 진행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 지금 리스를 타고 리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조건이 다 좋은 조건이냐, 나쁜 조건 굉장히 많아요. 99.9%가 나쁜 조건으로 지금 포르쉐는 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진짜 소수 0.1% 정도만 좋은 견적으로 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승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좋은 조건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뭐예요? 조건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현금차로 만들어서 뭔가 자기가 팔고 싶은데 현금차로 만들려고 했을 때 페널티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럼 본인이 워낙 손해를 보니까 그냥 지금 그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승계를 막 넘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안 좋은 조건에서 승계를 넘기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고 이 조건으로 사세요. 사기꾼이지.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승계를, 중고차로 리스 승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왜 이 차, 이렇게 좋은 차량을 상대방은 차를 내놓았을까? 왜 승계자를 찾고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차량을 자기가 인수해서 팔아서 득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로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갖고 와서 팔았을 때 갖고 오는 순간 페널티가 막 3천, 2천씩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이사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차 리스를 발생시킬 때는 페널티가 없는 조건으로 발생을 시켜서 2년 또는 3년 정도를 타시다 페널티 없이 인수하셔서 그 차량을 판매하시고 이렇게 또다시 재리스, 신차로 재리스를 하십시오. 다시 또 리스를 진행을 또 하십시오. 그게 되게 보시는 겁니다. 말씀드리죠. 그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그 차량을 매입하시는 분이 편안하게 중고차 리스를 발생시키시고 좋은 조건으로 또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리스사들이 많이 있으니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중고차 리스가 키포인트였어요. 그죠? 이 중고차 리스는 누군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어설픈 사람들이 도와주면 안 되고 전문 집단이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매물을 볼 수 없고 실제로 그 차량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김이사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디션 체킹도 좀 하시고 하셔서 좋은 중고차 매물로 좋게 행복하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